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예책 6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발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북쪽과 동쪽 사이에 있는 A의 위치는 북동쪽이라고 할까요? 동북쪽이라고 할까요? 북동쪽, 동북쪽 둘 다 맞지만 위치를 말할 때는 북이나 남을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A 지역은 북동쪽, 북이나 남을 먼저 붙여주기 때문에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쪽과 서쪽 사이에 있는 B의 위치는 북서쪽이라고 할까요? 서북쪽이라고 할까요? 북서쪽, 서부쪽 둘 다 맞지만 위치를 말할 때는 북이나 남을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B 지역은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C의 위치는 서남쪽이라고 할까요? 남서쪽이라고 할까요? 서남쪽, 남서쪽 둘 다 맞지만 위치를 말할 때는 북이나 남을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C는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쪽과 동쪽 사이에 있는 D의 위치는 남동쪽이라고 할까요? 동남쪽이라고 할까요? 남동쪽, 동남쪽 둘 다 맞지만 위치를 말할 때는 북이나 남을 먼저 붙여줍니다. 그래서 D 지역은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불빛이 밝은 곳을 살펴봅시다. 수도권 지역이 엄청나게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 해안 지역도 불빛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불빛이 밝은 곳은 수도권과 남동쪽 해안지역,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이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불빛이 어두운 곳을 이번에는 살펴봅시다. 이쪽이 불빛이 어둡고요. 이쪽도 불빛이 어둡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촌락 지역은 불빛이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 쪽에도 불빛이 별로 없고 깜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 어둡죠.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밤에 전기를 잘 쓰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도시 분포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지도입니다. 밤에 우리나라를 찍은 위성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곳, 지역 명칭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도시입니다. 도시가 많이 몰려 있는 곳이 굉장히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지역은 어두운 지역인데요. 경상북도 지역이지요. 사람들이 적게 사는 강원도 지역, 전라도, 경상도 지역은 촌락은 어둡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기별 도시분포 지도를 비교해보고 두 번째로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별 도시 분포 지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1960년도, 오른쪽은 2015년 우리나라 도시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도시별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원도 있고 작은 원도 있는데 원은 도시를 나타냅니다. 원이 커질수록 인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는 인구수를 나타냅니다. 보라색은 10만 명이지만 분홍색 큰 원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를 나타냅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5 이상인 수라는 것은 5와 같거나 5보다 큰 수를 이야기합니다. 5, 6, 7, 8, 9 이런 수를 5 이상인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나타내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100만 명 이상이니까 100만 명도 포함이 되지요. 100만 명 이상을 나타내는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960년, 2015년 우리나라 도시수와 도시별 인구의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60년 지도에서 일단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어디입니까?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노란색, 주황색,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1960년 지도, 왼쪽 지도를 보면 노란색은 있지만 주황색, 분홍색은 없지요. 자, 1960년 지도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서울과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두 곳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2015년 지도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노란색, 주황색, 진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인구가 많은 500만 명에서 1000만 명 사는 진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시는 큰 원이 뒤쪽에 가려져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 다음 인구가 많은 곳은 부산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50만 명에서 500만 명 사이입니다. 인천광역시도 인구가 250만 명 이상인 도시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또 노란색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과 창원도 있지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인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입니다. 수원, 창원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긴 한데 수원, 창원은 광역시는 아니고 그냥 시입니다. 2015년 지도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서울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곳입니다. 이쪽 하얀 부분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지도에서 서쪽의 부분이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여러 군과 시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묶어져 있는 이 부분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변 지역에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색깔 칠해진 곳이 모두 경기도 지역입니다. 파란색으로 묶어져 있는 것은 경기도이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광역시를 합해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이야기합니다. 1960년에 비해 2015년에 도시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어디입니까? 크고 작은 원이 다 도시를 나타냅니다. 도시수가 바글바글 도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이쪽에 굉장히 도시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에는 서울, 인천, 수원 도시가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에.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 지역에 도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 수많은 도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수와 도시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원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이 많아졌죠. 크고 작은 원은 도시를 나타냅니다. 즉 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도시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원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부산만 봐도 서울은 진분홍색으로 굉장히 커졌고 대구, 초록색 대구가 오른쪽 지도 2015년에는 노란색 대구로 변했지요. 1960년에 부산은 노란색이었지만 오른쪽 지도를 보면 2015년에는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원이 커졌지요. 원이 커졌다는 것은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1960년에 비해 2015년에는 도시수가 많아졌죠. 그 다음에 원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도시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울 경, 장인공, 일업. 경공업이라는 것은 무게가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옷, 신발, 가발, 가방 이렇게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거울 중, 장인공, 일업. 중공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철강, 철덩어리죠. 선박, 대형 선박, 자동차, 무거운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경공업은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경은 가벼울 경, 기억해 두세요. 섬유업, 가발 제조업을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섬유업이라는 것은 섬유, 즉 실이나 천을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실이나 천을 가공하여 의류 즉 옷 따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섬유업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그때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과 적은 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섬유업이나 가발 제조업이 먼저 발달하였습니다. 즉 경공업이 먼저 발달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도시에 경공업에 관한 공장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인구가 급속하게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엄청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하는데요.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를 생산하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철강, 철덩어리, 선박, 대형 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도시발달 특징 1970년대는 중공업 등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해외의 자본을 많이 끌어와서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공장 등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때 포항제철소 포스코가 생겼고요. 제철소는 철광석을 재련하여 철을 만드는 곳을 제철소라고 합니다. 울산 조선소입니다. 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만들거나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곳을 조선소라고 합니다. 1970년대 자동차 공장도 울산에 생겼습니다. 창원에는 기계 산업단지가 생겼습니다. 정리해보면 포항에는 제철소, 울산에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창원에는 기계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나누면 대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포항, 울산, 마산, 창원 등 우리나라 동남쪽 해안 지역에 새로운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동쪽 해안 지역에는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수와 도시별 인구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2015년 지도입니다. 포항, 울산, 창원, 동서남북, 포항에서는 포스코가 있어서 철 생산, 울산에는 현대조선소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지요. 창원에는 여러 가지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2015년 오늘날에도 보면 동남쪽 해안 지역은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남동쪽 해안 지역은 왜 이쪽에 공장을 많이 세웠을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남동쪽 해안 지역은 해외에서 재료를 수입하기가 유리한 지역입니다. 남동쪽 해안 지역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뚝딱뚝딱 만든 후에 만든 제품을 다시 배에 실어서 외국으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쪽 해안 지역에 공장을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이며 인구와 여러 기능이 집중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입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이지요. 서울로 인구가 엄청나게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교통이 혼잡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도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인구가 너무 집중된 서울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신도시를 서울 주변에 많이 건설해서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아파트 주거 단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주거 기능 신도시, 즉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사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주거기능 신도시는, 즉 아파트를 많이 지은 신도시는 고양시입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안양시와 군포시, 이런 도시들은 서울의 인구를 경기도 쪽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아파트가 많은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신도시라는 것은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된 도시를 신도시라고 합니다. 2기 신도시입니다.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김포 한강 신도시, 인천 검단 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인천 송도지구,
송파 신도시, 광교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를 말합니다. 양주 신도시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2기 신도시라고 하고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수도권 주요 신도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이런 지역은 아직 신도시가 건설되지 않았고 앞으로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네 지역을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행정기능 신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우리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입니다. 과천시에 있습니다. 과천에는 법무부 외에도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했는데요. 공업기능 신도시도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반월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시흥도 여러 가지 공장이 많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공장이 많은 공업기능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우리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정부 세종청사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의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 등을 지방으로 옮겨 그 주변이 발전되도록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김천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나주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나주시로 이전하였습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에 있지요. 한국가스공사,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수입해서 관리하는 나라의 공공기관입니다.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는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여서 관리하는 나라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되었고요. 전주시 완주군에는 농업과학기술원이 원래는 수도권 쪽에 있었는데 전주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서울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던 서울에는 옛날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900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구 기능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였습니다. 그 예로 서울의 많은 국가의 공공기관들을 전국 여러 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